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MIS 석사 과정에 있는 김준석입니다.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학부 때 컴퓨터공학,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문 카운슬링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분야를 공부했고 지금은 기술과 경영의 접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만해 보였던 관심사들이 대학원에 와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 키워드가 지금의 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술이 비즈니스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융복합 연구 공동체에서 다른 전공 팀원들과 소통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공학에서 당연하게 쓰는 용어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고 의견이 잘 안 모아져서 답답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때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쓰게 되었고 반대로 팀원들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질문할 때도 저쪽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K21 연구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연구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때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학원에서는 그 시간에 논문을 읽거나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가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함께 고민해준 동료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통의 연구 언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다양하게 쓰는 용어가 다른 전공 팀원들에게 낯설었고 반대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가 간과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의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각자 관심이 있는 주제가 달랐고 어떻게 하면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하나로 연구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잘 모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요.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제가 혼자 썼으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왔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모델 구조와 실험 결과 분석을 맡았고 다른 팀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배경을 잡아뒀고 또 다른 팀원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 부분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합쳤는데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서로의 부분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적 관점이 균형 있게 다뤄졌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게 혼자서는 못 만드는 거구나, 이래서 융합 연구를 하는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연구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생활비까지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연구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온전히 연구에 쓸 수 있었습니다. 팀별 연구 활동 경비 500만 원도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으로 논문 게재료 걱정 없이 연구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설문에 필요한 자료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가 연구의 질로 이어졌습니다. 학부 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AI 운동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공모전 출품작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분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과 실제로 도움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도 사용자가 쓰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경험이 지금 대학원에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부 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LG소프트 인디아 인턴십에서 글로벌 기업의 개발 문화를 배웠고 싱가포르에서 IR 피칭도 하고 미국 CES에서 부스 운영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만 쓰는 연구자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고민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과 경영의 접점에서 연구하겠다고 MIS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론과 실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장은 무관해 보여도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일단 도전해 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하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랑 인문 카운슬링까지 융합 전공을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학을 와서 보니 그 경험이 연구 주제를 정하고 다른 전공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자면 전공 전환을 하더라도 자신의 강점이 되는 핵심 역량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융합이 좋다고 이것저것 건드리기만 하면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건 확실히 할 수 있다. 무기가 하나는 있어야 융합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사를 제안해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고 얼마나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세롬 지도 교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시는. 사랑합니다, 교수님. 다시 해주세요 다시. 사랑합니다, 교수님. 왜냐면 인도 사람들 IT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네. 이유를 아시더라고. 네, 인도 선생님. 그냥 인도에서 굉장히 좀 IT가 발전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막 가면 막 도로도 인도에 인도가 없습니다. 진짜 인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인프라가 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막 기계나 생명이나 이런 것보다 컴퓨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보고 인도가 정말 가능성이 깊구나. 그리고 컴퓨터 쪽으로도 정말 많이 발전될 수 없는 그런 인프라를 내가 볼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굉장히 잘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인도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인도는 되게 좀 청결하지 않고 막. 확실히 샤워하면 저희는 뽀득뽀득한 느낌은 드는데 거기는 개인적으로 살짝 좀 미끌거린다. 라는 느낌을 가졌었고 그 인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제가 느끼는 행복이 다른가? 오히려 저기가 좀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너무 좀 압박을 많이 받는 사회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